상부 등은요 대부분 목에서 오는 통증입니다. 등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등 자체에서 오는 경우에는 관절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다음부터 막 머리도 아프고 맞아요. 네, 등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게 이제 저런 신경의 영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원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카타르하고 쿠웨이트 네. 병원 진출을 그것 때문에 한 건지 자기가 이제 외국의 이제 그 만성 통증이나 이런 예. 것이 한국의 위상을 올리는데 도움을 준 걸로 생각되는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좀 때문에 지켜봐야지. 예. 네, 빨리 코로나 종식을 아우, 저희가 너무 기대하면서 지겨워요, 이거. 맞아요. 너무 지겨워요. 네, 그래서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등 통증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예.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매번 집에서 컴퓨터하고 네. 스마트폰만 보다 보니까 등 네. 통증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뭐 정말 사무직 여러 네, 저희 네. 직장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린이들, 뭐 어르신들 할 거 없이 연령층이 참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등의 통증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목에서 연관된 등의 통증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목인지 등인지 완벽하게 구분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등, 상부 등은요 대부분 목에서 오는 통증입니다. 목에서. 예, 목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신경이 지배를 하고 근육이 목에서 내려가는 근육이 그쪽에 붙기 때문에 네. 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등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등 통증 경험한 분들은 네. 다 한 번씩 스트레칭이라던가 네. 뭐 찜질 같은 거 해보셨을 네. 텐데 네. 이렇게 해서 풀리면 다행인데요. 네. 그래도 통증이 계속될 때는 어디 문제가 있나 싶거든요. 네, 물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죠. 네. 등의 통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목, 등 이 부위가 제일 겉에 있는 근육층은요 대부분 이제 승모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승모근은 이 목에서 여러 신경의 지배가 관련되지만 특히 부신경이라고 하는 걸 지배하는데 이것이 목의 여러 가지 신경에 연관이 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또 이게 어쩌면 이제 쉽게 말하면 뇌신경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과 같이 또 연결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일상 삶을 괴롭히는 그 정도가 아주 극악한 수도 있는 그런 통증입니다. 아니 감정에서부터 비롯될 수 네, 있다면 네, 그건 네. 정말 설명하기도 힘들고 네. 원인을 찾기도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좀 네. 공감이 되는 면도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스트레스 네, 받고 네, 네. 뭐 좀 네. 불안한 생각하면 네, 그렇죠. 예. 몸이 붓고 등 통증도 오고 이런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원인들은 어디 있을지. 일단 저 그림을 보시면요. 네네. 그 지금 견갑골하고 견갑골 사이의 통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견갑골 사이에 이제 저쪽으로 지배하는 신경이 이제 등, 견갑 신경, 네. 울살 스케풀라 너브라 그래가지고 저 신경들이 목에서 나와요. 목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실제로 등이 아프다고 생각하시지만 아하. 100% 저건 목의 문제죠. 없다. 그다음 다음 그림 보시면 네. 목에서 횡돌기에서 경추의 횡돌기에서 근육이 내려와서 견갑골의 안쪽에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는 견갑골 등이 아픈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네. 저것 역시 목에서 내려오는 근육에서 목의 병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과 마찬가지로 목에서 오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목 말고 또 다른 네. 곳은 어디 있을까요? 일단 등 자체에서 오는 경우에는 관절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관절이요. 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왼쪽은 목의 관절에서 오는 목의 통증 부위고요. 네. 근데 저기서도 보면 목의 관절에서 오는 부위지만 등이 아프지 않습니까? 파랗게 약간 네. 파랗게 표시된 거.
그리고 이제 등 자체에서 오는 통증은 생각보다 훨씬 아래에서 부분적으로 오고 있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네. 그래서 목에서 오는 경우와 목의 관절, 등의 관절에서 오는 거를 저 그림을 통해서 이제 명명백백하게 가려줄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저 부위를 눌러서 압통을 호소하는 걸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성적으로 네, 네. 목과 등이 아픈 경우는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통증이라는 게 이제 반복되면은 네. 이제 신경 자체가 변합니다. 신경 회로 자체가 변하면서 장기적인 통증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저 부신경이라고 하는 데가 그 감작이 돼요. 근데 부신경 뭐냐면은 되게 재밌는 신경이에요. 저 부신경에는 아직도 중추신경이냐 말추신경이냐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말추신경이라고 보는 견해 가네요. 네. 왜 그런 거 아니? 저게 아기 때 태생기 때 중추신경에서 말추신경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보면 목에 있는 경추신경들의 일부를 쭉 가지고 목신경의 일부를 가지고 머리로 올라갔다가 해골에서 다시 내려와요.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지배하는 데가 네. 등 위, 제가 표시하는데 네. 등 위쪽이요. 어. 그 다음에 목의 흉수위도 네, 네. 요 아래. 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저 부위에 그걸 지배해요. 그래서 저기에 관련되는 통증은 목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거 자체는 중추신경의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뇌신경, 다른 뇌신경과도 굉장히 교감이 많아요. 저게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상황, 심지어 음식, 기후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왜 등이 뻐근하다, 무겁다, 뭐 맞아요. 이런 네, 느낌 같은 거 예. 있잖아요. 왜 괜히 친구하고 싸웠어요. 근데 괜히 그 다음부터 목이 아파요. 뭐 이런 거 있죠. 맞아. 그 다음에 감정적인. 또 괜히 네. 좀 기분 나쁜 뭐 이런 말 들었어요. 상사한테 꾸짖음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 막 머리도 아프고, 맞아요. 등도 아프고. 이런 눈도 아프고 이게 이제 저런 신경의 영향입니다. 네. 그러면 등 네. 통증이 뭐 크게 심하진 않고 네. 목을 쓰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면 네. 수기 치료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원인과 부위에 따라 방법이 좀 다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 견갑 신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수기 치료 방법. 네. 그 다음에 부신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받을 때 아픈 거 네. 등하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흉쇄 돌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흉쇄 돌근이 붙는 요 위쪽 이게 두통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른 턱이나 위에 있는 문제와 관련된 거. 이런 눈의 통증 관련된 거 이런 거 관련돼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요 뼈가 있습니다. 네. 요 뼈에서 이제 이렇게 신경 분포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마사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대녀 시청하고 네, 계신 분들도 네, 네. 아마 컴퓨터로 보신다면 네, 네, 이렇게 네, 네. 어깨 구부려서 보실 테고 네, 뭐 네. 스마트폰도 비슷하실 텐데 네. 목 디스크 진짜 많이 요즘 걸리잖아요. 저는 목 네. 디스크란 말을 정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네. 목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목에 MRI를 찍었을 때 디스크의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진단이 목 디스크라고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80% 이상은 목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 아니에요. 80, 90%. 그러면 실제로
디스크의 변화라는 거는 목의 여러 변화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것보다 목의 이제 관절의 여러 문제 다양한 것에 나타나는 증상이 실제로 디스크 자체가 신경을 누르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에 의한 거라는 진단은 조금 더 세분화된 다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치료를 네. 좀 이제 일단 목의 해야 되잖아요. 통증. 네. 목의 통증이죠.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이제 왔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럼 심하게 오게 되면 그게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죠. 네. 그러면 신경을 이제 지배하는 팔 쪽이나 뭐 그다음에 등 쪽에 이게 심하게 저리게 되고 그다음에 디스크가 많이 나온 경우에 간격을 좁히게 되면 더 많이 아프게 되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디스크라기보다는 협착, 신경이 지나는 구멍이 좁아지는 거가 네. 이 증상이 되는데 디스크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장기화되면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저는 제대로 된 네. 진단이 정말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고 예. 요즘 사실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나 허리 좀 아파, 디스크 같아, 뭐 어디 온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병원 가서 꼭 진단 받으시고 제대로 된 좀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 거는 이제 사진 MRI에서 보고 진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진단 이학적 검사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MRI를 보는 부위치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판독도 달라지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어떻게 병이 생겼는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병의 경과가 어떻게 되고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아픈지 그런 걸 자세히 보면서 병을 하나하나 짚어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증상이 있다면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A는 통증이 팍 나타나요. 비록 수초에서 수분이지만 그 통증이 극심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돼요. 목에서 연관되어서 3차 신경 부위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